식구가 울고 있으면 왜 울까라는 의문을 품고 원인을 찾게 되는데 밑줄. 이처럼 행동의 원인이 뭔지 추론하는 것을 귀인이라고 한다. 귀인이라는 단어 뜻 설명해줬죠? 귀인에다가 네모. 귀인은 타인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행동의 원인은 행동을 한 당사자의 성격, 태도, 능력과 같은 내적인 것과 운, 압력, 날씨와 같은 외적인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밑줄. 행동의 원인을 내적인 것에서 찾는 걸 내부 귀인, 외적인 것에서 찾는 것을 외부 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의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귀인. 그렇지 않나?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내용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귀인의 개념, 그리고 귀인의 종류, 이 정도로 쓸 수만 있으면 땡큐지. 사람들이 귀인하는 과정에서 독특성, 일치성, 일관성 등을 주요 판단으로 고려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읽으면 독특성, 그 다음 일치성, 그리고 일관성, 요거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해 주겠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독특성은 어떤 행동이 특정한 대상에 한해서만 이루어진지를 따지는 겁니다. 밑줄. 어떤 행동이 특정한 대상에 일어났는지 따지는 것. 가령 영희가 다른 책을 볼 때는 울지 않는데 특정한 책을 볼 때만 운다면 그 울음이 그 책 때문이라고 외부 귀인할 수가 있습니다. 책은 내 내면이 아니니까 외부지. 일치성은 그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같은 행동을 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만일 영희가 강연을 듣는 도중 다른 학생과 마찬가지로 강연자의 말에 웃었다면 그 말이 영희의 웃음의 원인이라고 외부 귀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관성은 원인이 있을 때마다 그 행동이 있는지 따지는 거다. 영희가 특정한 산에 갈 때마다 경치를 보고 탄성을 지른다면 그 산의 경치가 탄성의 원인이라고 외부 귀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내용을 뭐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귀인의 판단 요소 세 가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귀인을 할 때 논리적으로 하지만 때로는 자존심이나 인상 등의 영향을 받아서 독특성, 일치성, 일관성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귀인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귀인 오류라고 한다. 단어 뜻이니까 네모칠 거고요. 귀인 오류의 뜻은 뭐예요? 바로 위에 줄. 독특성, 일치성, 일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귀인하는 오류. 귀인 오류는 사실을 왜곡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사실을 왜곡한다. 밑줄.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지. A라는 행동을 했어. 뭐 때문에? B 때문에. 근데 C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원인을 잘못 찾은 거니까 해결책을 세운다고 해도 잘못 세워지겠지. 대표적인 것은 자신과 타인의 행동에 대해 다르게 귀인하는 거다. 밑줄. 나한테는 이런 기준,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기준. 기준이 다르면 안 되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내부 귀인을 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외부 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시험을 못 봤어. 우리는 생각해. 지가 공부를 안 해서. 내가 시험을 못 봤어.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는 외부 귀인을 하고 운이 좋았어.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는 내부 귀인, 내가 잘했기 때문에 성공. 이것은 귀인 오류가 자존심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밑줄. 자존심을 높이려는 의도. 그럼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신감, 자존심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귀인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귀인 오류는
타인에 대해 갖고 있는 인상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 갖고 있는 인상 때문에. 가령 인상이 나쁜 사람이 잘못을 하면 잘못이 없어도 외부 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내부 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귀인 오류는 첫 번째 1번 자존심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2번 타인에 대해 갖고 있는 인상 때문에 귀인 오류가 생겨납니다. 세 번째 단락은 내용 뭐라고 정리할까요? 귀인 오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의 개념 그리고 그것의 원인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줬죠. 네 번째 단락 볼게요. 귀인은 밑줄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을 때 자신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보상 때문에 일을 마쳤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보상보다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일을 마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봅시다. 돈을 줬으니까 내가 일을 했다. 아니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이 두 사람은 나중에 또 그 일을 하게 될 때 좋아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후자다. 좋아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누구다?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성공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 귀인보다는 내부 귀인을 하는 게 능동적 태도를 더 잘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리해 주겠다는 얘기인데요. 귀인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수행하면 삶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실패했을 때에도 성공했을 때에도 내부 귀인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저는 나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확인할까요?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자존심이나 인상과 같은 잘못된 요소의 영향을 받아 귀인하면 오류가 생기죠. 이 얘기는 몇 번째 단락에 있었어요? 세 번째 단락에 있었지.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추론하는 것. 귀인. 귀인의 단어 뜻 쓴 것. 첫 번째 단락. 귀인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주요 판단 요소는 뭐 무슨 성이라고 해서 두 번째 단락에 있었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귀인을 하면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 단락에 있었죠? 네 번째. 2번 다음에 들어갈 종류를 체크를 해주세요. 당신이 불러주시면 됩니다. 대표적 귀인 오류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 귀인을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뭐로 해? 쟤는 실패했어. 왜? 지가 잘못해서. 지가 잘못해서 내부 귀인을 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집에 불이 나갔어. 집이 너무 추웠어. 친구가 불러서 그래. 내부, 외부 귀인을 합니다. 또한 귀인 오류는 타인에 대한 인상 때문에도 생각합니다. 인상이 나쁜 사람은 잘못을 해서 그 사람이 잘못이 없어도 저거 원래 나쁜 놈이야. 내부, 내부 귀인해서 그 사람의 책임으로 보기도 합니다. 3번 다음 빈칸을 채워갑시다. 내부 귀인, 외부 귀인, 독특성, 일치성,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뭐? 앞에 지문 보시고 대답해 주셔도 돼요? 그렇지, 일관성. 적절한 귀인은 어떠한 태도, 맨 마지막에 단락에 있었죠? 능동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삶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1번 문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귀인을 할 때 논리적.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논리적이에요. 하지만 내 일이 되면 잘 귀인을 잘못하지. 사람의 태도를 형성하는데 귀인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렇지. 내부 귀인을 하는지 외부 귀인을 하는지에 따라서 편향된 관점에서 이루어지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왜곡할 수 있다. 괜찮죠? 타인에 대한 인상은 논리적인 귀환을 가로막는다. 그렇지. 험악하게 생긴 사람 잘못할 수 있죠. 답은 5번이겠네.
외부 귀인보다 내부 귀인이 복잡하다. 누가 더 복잡하네 마네 이런 얘기는 없었죠. 그래서 1번엔 5번. 2번 문제 확인할게요.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은 붓타박을 하고 밑에다 쓸까? 외부 귀인. 농사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은 밭을 타박을 합니다. 역시 외부 귀인.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때에는 외부 귀인을 합니다. 사실은 글 잘못 쓰는 사람은 지가 연습을 안 한 거겠지. 농사 지을 줄 모르는 것 자체가 잘못 아닌가? 내부 귀인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외부 귀인을 하고 있죠. 2번의 답은 몇 번? 오케이. 4번, 3번. 뭐뭐 하는데와 가장 쓰임이 유사한 것. 앞으로 넘어갔더니 기억 뭐예요? 울지 않는데. 울지 않는데. 어쩌고 저쩌고. 울지 않는데도 특정한 책을 볼 때마다 운다. 뒤에서는 운다. 어머, 여기에서의 뭐뭐 하는 데는 앞뒤 문장이 달라요. 대조의 의미가 있지. 대조. 앞뒤 문장이 달라요. 뭐뭐 하는데, 먹는데, 오는데, 가는데, 있는데, 일어났는데. 앞뒤가 다른 내용. 3번에 몇 번? 1번. 잘했어. 다음. 어휘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특별하게 다른 성질. 뭐예요? 오케이. 비교되는 두 개의 대상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맞습니다. 뭐? 어허. 하나의 방법이나 태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좋았어. 몹시 감탄하는 소리를 탄식이라고 한다. 맞아요? 탄식은 슬프고 아쉬울 때 내는 소리예요. X.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하는 것을 왜곡이라고 한다. OX. O.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을 자존심. O.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을 영향이라고 한다. OX. O. 마음속에 품은 감정이나 정서, 심리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인상? 인상은 내가 받는 느낌이 인상이지. 드러나는 게 아니라. X. 됐을까요? 미묘하게 단어도 차이가 있네요. 쉽지 않은 어휘 어법 문제다. 오케이. 우리 10분만 쉬었다 갈게요.